사실 지식책을 잘 읽는 친구들이면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가 뚜렷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책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읽게 두시면 되는데 사실 읽지 않는 친구들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정리 독서법의 작가 오현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식책을 읽고 생각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식정보책이라는 이름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지식습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습득은 지식책 읽기에 아주 중요한 목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성발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식만을 강조하면 다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지식책은 그저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는 책으로 골라서 편안하게 접근하기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읽어야 저희가 생각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식책을 잘 읽는 친구들이면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가 뚜렷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책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읽게 두시면 되는데 사실 읽지 않는 친구들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도서관에 가셔서 지식정보책을 우리 아이가 평소에 관심 있을 만한 주제로 10권에서 15권 정도를 빌려오시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난이도를 골고루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6학년,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지식정보책까지 쫙 골라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 책을 펼쳐놓고 자유롭게 읽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를 배웠을까요?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과정에서 나에게 어떤 책이 맞는구나, 나에게는 이런 스타일의 책이 맞는구나, 또는 이 책에서는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이런 걸 얻을 수 있구나. 또 한 가지는 구성도 배울 수 있고요. 조금 다른 내용을 발견하면 왜 다르지 생각하면서 탐구심을 가지고 더 찾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정리 독서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책은 본인이 쭉 읽어왔던 분야의 지식책을 읽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아는 내용이 70% 정도 포함된 책을 스스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 중심으로 읽으면서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하면서 지적인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식책 읽기도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책을 정독을 하라고 하거나 노트에 정리를 하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게 되고 몇 번 읽고 안 읽게 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지식책 속 보석 찾기입니다. 보석 이미지를 마련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이 보석 이미지 안에 간단하게 자신이 책에서 얻은 보석 같은 정보를 기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문장 형태로 기록을 하시게 하는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정리해도 좋고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다고 하면 동생, 엄마, 아빠 또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자고 하면 아이들이 책을 다시 한번 쭉 펼쳐보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내용을 정리해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찾은 부분을 다시 한번 정독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보석 안에 정리된 내용을 하나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동생아, 눈이 하루 5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20cm 이상 내리면 대설경보가 내려진대. 지난번에 눈이 많이 내리면 눈싸움하러 밖에 나가고 싶다고 했잖아. 대설경보가 내리면 위험한 상황이니까 일기예보를 꼭 보고 나가자 라고 한 초등 어린이가 날씨에 관련된 책을 읽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책 한 권을 읽고 보석 같은 정보를 5개 정도만 찾아도 그 책을 충분히 잘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느끼기 때문에 지식책 읽기의 효용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아이만의 미니 백과사전 만들기입니다. 지식책을 읽으면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쭉 읽어 나가기만 하면 그냥 스쳐가는 정보가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보석 찾기 활동처럼 정말 나에게 중요할 것 같은 정보를 정리하는 개념으로 작은 미니 수첩을 마련하셔서 한쪽에는 이 책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정보를 5줄 정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걸 알고 내가 어떤 실천을 해볼 수 있을지, 또는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떤 마음의 울림을 주었는지를 역시 한 5줄 정도로 오른쪽에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작은 수첩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가 금방 빼곡히 들어찰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책의 내용 중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뽑은 좋은 활동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책의 내용을 내 언어로 풀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 독서의 경험도 할 수가 있고요. 자기 말로 정리하면서 글쓰기 훈련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이 나만의 미니 백과사전을 만들 때 책마다 각각 다른 내용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만든 책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만의 책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을 내가 수용해서 재생산하는 경험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서 나만의 결과물도 생기고, 지식책을 읽는 목적, 지식책을 정리하는 방법까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해 말하는 책이지를 먼저 이야기하게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게 하려면 무엇에 대해 말하는 책인지 책의 목차와 작가의 말을 참고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목차는 책 전체의 지도를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책의 전체적인 지도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작가의 말에 정말 중요한 의도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책을 왜 썼을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뭘까?까지 생각을 해보게 하시면 조금 더 풍성한 책 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미디어의 글들을 내가 읽고 활용할 줄 아는 방법을 또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베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베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가 읽고 내 언어로 다시 풀어내고 정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요. 책 소개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너에게 새로움을 준 내용을 말해보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석 찾기에 들어갈 보석 같은 정보라던가 아니면 미니 백과사전에 들어가는 처음 알게 된 내용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찾는다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기준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자. 역시 아이들이 조금 더 폭넓게 텍스트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키워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다소 어려웠던 부분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했고 어디까지 이해를 못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책을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들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판력을 키워줄 수 있는 독서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 이야기해보기까지 나누면 풍성한 지식책 생각 정리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책 중에서 사회 영역의 지식책들이 고학년이 되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사회책은 우리 아이들이 과목의 하나로만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사회책을 조금 더 단행본으로 접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책은 말 그대로 우리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좀 학문적으로 정돈된 이론들이 들어가 있거나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신문 읽기입니다. 어린이 신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어린이 신문을 매일매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아이들과 가볍게 매일매일 신문을 볼 때 이리저리 펼쳐보는 것처럼 보시는 것만으로도 사회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사회 용어에도 좀 익숙해지고 아이들이 조금 친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문도 며칠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게 지금 읽고 있는 건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제가 5가지로 정리해서 읽기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책을 읽을 때는 첫 번째, 먼저 훑어보기 단계입니다. 신문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기사가 여러 가지 구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처음에 딱 펼치는 순간 무엇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본인이 관심 가는 기사부터 쭉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훑어봤다면 관심 기사를 찾아서 관심 별점을 해줍니다. 원하는 만큼 관심 별점을 해주면 그 기사를 조금 더 유의 깊게 보게 됩니다. 별점을 하기 위해 아이들은 내가 4개를 할 것인가 4개 반을 할 것인가도 세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사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심 있는 기사, 오늘 기사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그 밑에 한 줄 댓글을 달아보는 겁니다. 기사를 읽고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정돈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관심 기사에 댓글을 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관심 있는 기사일 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일주일 동안 읽은 기사를 모아서
베스트 기사를 뽑아보는 겁니다. 왜 이 기사가 베스트인지, 기사 자체는 슬픈 기사, 미담 기사, 기쁜 기사 여러 가지 기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 마음에 다가오는 기사는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베스트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유를 말해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말하기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고른 관심 기사 또는 베스트 기사와 관련된 소재의 책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책은 신문 기사보다는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기승전결의 방식에 의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읽게 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문을 재밌게 봤다면 내가 관심 있는 기사와 연결된 책을 10권 정도 빌려와서 훑어읽기 하는 과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책 생각정리 독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각정리 독서 활동이든 책을 읽는 것이든 결국에는 책을 읽고 행복한 독자로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어릴 때부터 정해진 도서를 정해진 나이에 읽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권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책을 읽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책은 그 안의 내용을 적극적인 읽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읽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의 관심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 읽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읽고 싶은 책, 읽을 만한 책으로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잘 되었다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활용을 하셔서 다른 책을 권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자기만의 독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확장도 될 수 있는 풍성한 독자로 성장할 수 있고 풍성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정리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책이 재미있는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